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5도 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끔가다 저를 포함해서 정신 없는 양반들 대여섯 명만 오늘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갔다 와서 시원하게 샤워 쫙 하고 또 한 잠 딱 때리고 나니까 이것도 사람 살만 납니다. 에? 야, 그 더운 중에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로 슈거 제품 이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많이 먹어도 큰 문제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천 종의 건강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으냐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쫙 맞아 떨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으면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내 체질이 뭐고 내 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남이 좋다고 해서 제로 슈거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냅다 먹어 제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노력해야지. 그게 설계의학이야. 아시겠어요? 제로 슈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찌 보면 광고에 속지 말라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광고에 속지 말라. 제로 슈거 그런데도 들쩍지근한 맛이 납니다. 슈거 설탕이잖아요. 설탕만 없을 뿐이에요. 설탕만 단맛 나는 거 아니잖아. 그 외에도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 사카린, 기타 인공 감미료들이 얼마든지 많아. 여기 제로 슈거는 설탕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인공 감미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설탕을 대신해서 맛을 내는 제품, 그게 제로 슈거 제품들이에요. 어찌 보면 설탕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요것들이 이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값이 쌉니다. 값이 싸고 당도는 더 높아요.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설탕을 일로 놓고 봤을 때 180배가 당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짱 좋은 거지. 이 무가당 제품 이런 것들이 항상 건강에 좋은 거냐? 그지만 아닙니다. NO. 제로 슈거 제품, 인공 감미료나 대체 감미료가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제품이야. 오히려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또 달라요. 어떤 연구 결과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어떤 연구 결과는 체중 증가한다. 체중 증가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이 당도가 높은 것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당분을 흡수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체중 증가하는 것은 우리 혀는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그것보다 더 센 맛을, 강한 맛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뇌 기능이 망가져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토국수에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역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물불을 못 가립니다. 묻지마 폭행,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이거 매꺼번 리포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단맛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건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없는 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맛이 간 거예요. 그러면 제로 슈거 제품이 설탕보다 더 나쁜 이유가 그겁니다.
당도가 높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이 세균 총의 배합 비율을 깬다는 거예요. 이 인공 감미료는 산성식품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체액이 7.3에서 7.45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산성도 쪽으로 기우는 거야. 그러면 몸 안에 염증도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산성도 쪽으로 기울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증식이 더 많아져요. 그럼 몸이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겨. 그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 백혈과 또 그걸 또 복원을 해요. 복원, 재생하다 보면 어딘가는 이상세포가 생겨. 그게 암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의 원인이 단맛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균총이 8대2의 비율을 깬다. 유해균의 비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면역력도 떨어진다. 왜? 이 장내에 여기에 면역력의 약 70%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배합 비율이 깨짐과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진다. 면역력이 뭐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면역력은 체온입니다.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2도로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해요. 저체온증이 오는 것도 역시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설탕이라. 제로 슈거 제품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 뭐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이런 같은 인공 감미료를 자꾸만 먹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머리가 나빠져. 머리가 나빠져. 그리고 남의 말을 이해도 못이야. 두통, 알레르기, 신경세포가 자꾸만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근데도 그냥 쫙쫙 먹어제껴. 그래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맛을 줄여라. 악영향 미치다. 특히 어디에? 뇌에. 그리고 제로 슈거 제품. 그냥 이 광고빨에 속지 말라. 그 얘기는 건강한 식습관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잖아요. 단맛을 대체한 인공 감미료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설탕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이런 제로 슈거 제품이 설탕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No. 오히려 야 이거 제로 슈거 제품이란다. 야 설탕이 없댄다. 야 오히려 가공식품, 초강식품을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사실은 설탕보다 더 나쁜 것이 거기에 맛을 내는 원료가 됐어요.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의 특징이 뭐예요? 저영양 고칼로리, 영양의 불균형, 아주 쉽게 해서 영양실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로 제품, 제로 슈거 제품, 장기적으로 건강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인공 감미료 사용과 부작용, 요게 발생한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소비를 증가한다. 결국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체액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 성인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식품을 먹어라.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요거 말은 쉽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뭔지 그걸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단맛은 비위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인조 단맛 아니라 자연 단맛, 천연 단맛입니다. 그게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색인들은 비위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밀가루나 괴기를 주식으로 하면 다양한 질병이 훨씬 빨리 생깁니다. 천연 단맛은 쌀이에요. 밥.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일, 꿀, 기타, 무, 고구마 이런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밥이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우선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는 이 췌장을 망가뜨려. 그 다음에 목국 토에서 간이 망가져. 토곡수에서 콩팥이 망가져. 세 가지 장기가 망가집니다. 이 세 가지 장기는 공교롭게도 경락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경락상으로 발에 붙어 있어요.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두, 한, 족, 열이 동양의학의 건강 원칙이야. 발이 차가워져.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러면 발에서부터 서서히 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위로 타고 올라가. 자동적으로 병을 부르는 이런 식습관이 되는 겁니다. 단맛을 먹으면. 그리고 정리하면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더 나쁘다. 자,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식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생식을 하라, 생채식을 하라, 조리를 최소화하라, 일물 전체식을 하라, 제철음식 이겁니다. 여기 물론 생식에는 여러 가지 생식이 있어요. 그냥 생쌀을 씹어 먹는 것도 생식이야. 그러나 일반화된 이거는 가루,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를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그걸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먹는 거,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그게 생식이에요. 그냥 생쌀을 먹는 거 이건 생채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물 불려서 먹는 거 이건 생채식.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 돼. 뭘 통해서?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조미 이런 것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기타 광물을, 여기 광물은 소금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맛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이렇게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오행생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양이에요. 이 먹을거리, 채소 이런 것들은 음이에요. 양이 병든 만큼 음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어딘가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병이 깊어진 만큼 싱싱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아픔이 깊을수록 싱싱한 채소, 과일, 음을 많이 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화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해야 돼.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정상 체액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의 이런 먹을거리,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멀리해서는 절대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면. 그 다음에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영양실조,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야. 동양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진 거야. 기혈의 순환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약 200여 종의 이런 먹을거리들을 가루로 빻아서 이 수분을 뺀 이런 상태에서 가루로 빼서 먹을 수 있어. 이걸 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에 맞춰서 배합을 달리해서 오행생식이 유일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동서양으로 이 봤을 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오행생식을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해가죠? 그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고 또 이 오장부의 조화 균형을 유지하고 서양의학적으로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구상엔
오행생식이 유일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행생식만이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체액, 정상적인 체액, pH 농도 7.35에서 7.45를 유지할 수 있는 소금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생식만이 아니에요. 생식 플러스 소금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식 생식을 먹거나 균형 잡힌 식단은 오행생식과 소금이 합성되는 이러한 식단을 가져야 균형 잡힌 식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로 식단의 이 제로 슈거 제품에 관한 질문하면서 답변을 드리는데 설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이러한 자연식과 균형 잡힌 식단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지혜를 발휘하셔서 아픔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